예. 이게 아직도 구르는 돌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있어. 아직도 구르는 돌에 대한. 그 어제 내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밥 딜런이 나왔다. 밥 딜런?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블로잉 인 더 윈드인데 수상 거부했잖아. 아, 거부가 아니, 아니라 받았어. 그러니까 안 왔잖아, 수상식에. 한림원에서 존나 열받아가지고 막 씹어서 그랬지. 이런 새끼가 역대 수상자면 이런 새끼는 없었다. 근데 다시 받았어. 근데 걔가 한마디 남겼지. 내가 쓴 가사가 이게 문학인지 노래인지는 모르겠다. 능욕한 거야. 한림은. 능욕이지. 근데 그 밥 딜런 그 블로잉 인 더 윈드 그때 나도 좀 충격이었어. 무슨 얘기 하다가 내가 이런 얘기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밥 딜런까지 나왔다. 미안해. 야, 아니에요. 얘기를 까먹었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아침에 까치가 울면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고. 요즘 여러분들 집엔 과연 몇 명의 손님이 찾아오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담임 선생님의 가정 방문, 친척들, 이웃들 등 다양한 손님들이 집에 자주 찾아오셨던 것 같은데 요즘엔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핵가족, 1인 가족 등 점점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가면서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큰 마음을 먹고 무언가를 주문했을 때 이를 가져다 주시는 분. 예상 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언제 오시냐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언제나 반가운 손님 택배 기사님입니다. 오늘 택배 기사님과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평소 제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하신데요. 이분 정말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현재 택배 아저씨시고요. 네, 대전의 유성구 일대를 누비십니다. 일명 유성발발이 김택배님 나오셨습니다. 김택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김택배님이라고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분의 신상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부득이 가명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지명수배자나 이런 분 아니십니다. 이름만 가짜지 나머지는 모두 진짜입니다. 혹시 대역 쓰는 거 아니냐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출연을 거절하시다가 결국 응하시게 됐는데 그 응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뭐 응했다기보다는 뭐 반강제로 예, 그 반강제로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국의 심정으로 출연을 결심하셨다는 말이신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김택배님과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택배님 개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김택배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 뭐 지금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이제 그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좀 이렇게 좀 이게 구체적인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뭐 택배 하고 있고요. 택배업 종사한 지는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김택배님도 지금 이제 40대 중후반 되셨으니까 연세가 근데 어렸을 때 내가 장래 희망으로 택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택배가 없었었죠. 네, 그런 게. 예, 예, 네네. 예. 어렸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어렸을 때 꿈이요? 네, 어린이 시절. 네. 예. 그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해 보니까 과연 내 꿈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렸을 때 아침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TV를 틀면은 TV에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만화 영화 있었죠. 톰 소여의 모험. 네네. 그런 게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제 톰 소여가 이제 뗏목을 타고 이렇게 모험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런 모험을 굉장히 동경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모험을 동경했다. 예, 예. 네네.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동경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었어요.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예. 때부터 집을 나가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되게 호기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 호기심이 예, 많았던 예, 예, 시절. 예. 그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은 예, 뭐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통 적어내잖아요. 초등학교 때. 예, 뭐 남들 다 적어내던 거, 네. 예, 그런 거 적어냈었죠. 뭐 교수, 네. 뭐 이제 뭐 어떨 때는 그리고 저 중학교 때는 굉장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DJ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예, DJ. 예, 예, 예. 그래서 아,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예. 그래요. 그러면 어렸을 때 모험도 좋아하셨고 호기심도 많고 DJ가 꿈이셨는데 예.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거쳐서 대학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젊은이 시절로 넘어왔습니다. 예. 젊은이로서의 김택배님이 꿈꿨던 인생은 어떤 거였었죠? 이제 그때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이제 많이 눈을 뜨게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옆에서 보면서 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은 이제 것들을 이루고 싶어 했었죠. 아, 돈을 많이 벌고 예, 싶었다? 예, 뭐 이렇게 예. 어렵게 얘기하세요? 네네.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예, 그랬었죠. 예. 아,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좀 해보셨나요? 젊으셨을 때는? 이제 많은 일들을 했었죠. 제가 지나쳐온 시간들 중에 거의 알바 같은 것들은 되게 많이 했어요. 알바를 네. 근데 상식적으로 알바를 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완전히 이제 본업을 더 충실히 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렸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제 당장의 현실에 대한 그런 급한 부분을 소화를 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제대하고 나서는 뭐 이제 부모님한테 거의 손을 안 벌렸으니까 제 힘으로 거의 이제 벌어서 제가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주로 어떤 알바들을 하셨죠? 이제 보통 할 수 있는 거 주변에 할 수 있었던 거는 거의 다 했었던 그러니까 보통 것 같아요. 주변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뭐 이제 네. 이제 주유소. 아, 주유소 알바도 하셨고, 네네.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중국집에서도 배달도 하고. 아, 중국집 배달도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었던 알바들도 있는데 이제 설명해도 잘 모르시긴 할 텐데 뭐 이제 농협에서 저는 이제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제 농협에서 이제 수매를 해요. 쌀수매. 예, 그쵸. 예.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싣고 와서 이제 농협 창고 마당에 다 싸놓는데 그거를 지금은 기계가 많이 하는데 그전에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날랐었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가마니당
이렇게 230원씩 이렇게 쳐주거든요. 아, 예. 그 당시에? 예, 그거는 예. 뭐 90년대인가요? 1990년대? 그렇죠. 예. 네네. 예. 뭐 그래가지고 80kg 한 가만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이 못 드니까 네네. 40kg. 아, 40kg? 예. 네네. 그래가지고 한 포대당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총 개수를 이제 n분의 1 사람 명수대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4,000감 하면은 이제 4,000가마 곱하기 230원 해가지고 96만 원을 네. 예, 일한 명수대로 사람만큼? 예, 이게 그럼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조금 하면은 이제 어떻게 그런 걸 다 일일이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획일적으로 이제 아. n분의 1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알바도 하고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는. 뭐 예. 말씀만 들어도 힘들 것 같아요. 뭐 돌공장에서도 일을 했었고 돌 공장에서도. 예. 그러다 본격적으로 직업을 좀 가지시게 된 게 그래도 번듯한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위 남들이 얘기하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커다란 그 식당 사장님도 좀 하셨었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우유곡절이 좀 많아가지고 네네. 예. 제가 잠깐 또 서울에서 한 4년 정도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처음에 서울 가서는 이제 저희 집이 좀 중간에 좀 어려워져가지고 모든 걸 이제 다 버리고 이제 고향에 놔두고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갔죠. 꿈을 쫓아 상경을 하셨다. 아니 이제 네. 그렇기보다는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이제 또 어떻게 비빌 언덕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한번 갔었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 한 4년을 생활했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가졌던 직업이 임대사무실 그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임대 사무실? 예. 네네. 그 사무실이 이제 뭐 3층서부터 한 7층까지 통으로 얻어가지고 그 사무실을 이렇게 작게 쪼개서 나눠가지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임대를 놓는 거죠. 그걸 관리하는 일을 처음에 시작했죠. 서울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4년 정도 이제 한 3,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저희 이제 사촌 형님의 이제 콜을 받아가지고 대전에 내려와서 네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사업다운 사업을 좀 배우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큰 식당도 운영을 하시고 예, 다른 예. 점포 몇 개도 운영하시는 그런 예. 비교적 규모가 컸었어요. 네, 저도 거기 단골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그 결혼도 그때 하셨지요. 예. 네, 그런데 예.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하시는 택배업을 시작하셨는데 예. 그 과정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제가 뭐 식당을 하고 뭐 했던 거는 이제 그 좀 뭐 매출 부진 그리고 제가 좀 잘 운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접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도 이제 그 문과 계열을 다니다가 이제 그 좀 중간에 맞지 않아 가지고 예, 중간에 중퇴를 했어요. 대학교도. 그래서 마땅한 졸업장도 없고 사회에 내밀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리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은 자영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디 회사나 이런 데에 내밀 수 있는 어떤 이력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으로서는 운전면허증밖에 없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택배를 선택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저희 형님이 네네. 저희 작은 형님께서 택배를 하셔가지고 그걸 좀 곁에서 조금이나마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또 택배로 인해서 그건 좀 이제 저희 지금 세대 때와의 택배하고는 좀 그때 환경은 좀 틀렸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근데 거의 길이 없었어요.
예,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자영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경력이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 다니기에는 마땅치 않았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나이도 있었고 네네. 나이도 있었거니와 또 뭐 어떻게 제가 그 내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예, 전무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택배업을 하신 지 한 6년 되셨다고 했어요. 그 제가 이런 거 택배 보통 우리가 그래요. 택배 아저씨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딱 상반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주문한 거 빨리 받고 싶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은 좀 불친절 내지는 뭐 그냥 물건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보통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택배 아저씨로서 그 이제 일하시면서 느끼는 보람이랄까?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 좀 여기 오기 전에 예상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예. 글쎄요, 보람이라면은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음료수를 챙겨주시는 고객분들 뭐 예,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 진짜로? 예예예. 그리고 추운데 고생한다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도 굉장히 어떤 그런 과정 중에 보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네. 예. 근데 왜 그런 이미지가 생겼을까요? 불친절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물건 막 집어던지고. 일단 물어보신 걸 대답하고 제가 네. 말씀을 그러시죠. 드릴게요. 네네네. 그 가장 큰 보람은 뭐니 해도 이제 일한 뒤에 그 정산되는 저의 그 월급 내지 이제 수수료죠. 아, 뭐니 해도 뭐니다? 예, 예. 아, 돈을 많이 버시나 봐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예, 제가 그만큼 이제 고생하고 땀 흘린 보람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과정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그 빼놓을 수 없는 보람 중에 하나지만 저를 알아주시는 분들이시니까 예, 예, 그렇고 그러니까 예. 내가 한 만큼 딱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 예, 그런 그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은 예. 그러니까 음료나 아니면은 따뜻한 문자보다는 아니 이렇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처음에 보람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그 끝나고 정산하는 예, 그 예, 돈 머니가 예, 제일 큰 보람이다. 네. 예, 아니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 네, 예. 솔직하게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중간 아까 또 저기 여쭤보셨던 이제 저 불친절 네, 예, 물건 또- 막 집어던지고 예, 뭐 그런 부분은 배달 사고 뭐 예. 이런 거. 이제 배달 사고는 이제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를 옹호하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배달 사고는 이제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기는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이게 중간에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옆집 건데, 그 집 건데 옆집에다 갖다 놓는다거나, 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주소가 또 이제 잘못 쓰여진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옹호네요 결국은. 근데 왜 집어던져요? 집어던지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양과 네.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양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물건을 받으시는 고객분은 이제 그 택배 기사와는 1대1의 상황이시죠. 네네. 예. 근데 택배 기사는 1대 다수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한 게 그 최고로 많이 한 게 402개에다가 배송만 402개, 반품이 한 18개 정도 됐거든요. 하루에? 예. 네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420개의 물량인데 네. 이제 겹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한 분은 기사분하고는 1대1이지만 기사는 그 예를 들었던 제가 402개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1대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택배 하나 받으면 끝이지만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400 몇 군데를 상대해야 된다. 예. 그거는 뭐 어디 뭐 민원실이라든지 뭐 창고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그 던진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그 받아들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뭐 대다수의 택배 기사들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던진다는 게 어떤 식으로 그 받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 앞에 저희는 놔드리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절차상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거의 다 해요.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 안에서 이 정도 선 안에서 이제 용납이 되는 부분과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요즘은 이제 택배를 많이 시키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선을 이제 그 용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김택배님처럼 그런 기사님들도 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어떤 일부 분들은 또 이렇게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이렇게 물건을 좀 막 다루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가 왕왕 있어가지고 제가 드렸던 질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이런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예. 인간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물량 그리고 그게 예. 초과됐을 때 예. 이제 그 오는 과부하로 생기는 예. 부작용. 예. 근데 가급적이면 많은 물건을 처리해야 그래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은 뭐 배송료의 현실화라는 거, 뭐 우리 예. 그런 얘기 흔히 많이 하죠, 그렇죠? 보통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배송비 2,500원 내는데 얼마 받으시죠? 건당 2,500원 중에서? 택배 기사님들은? 저희는 최저 수수료가 있는데요. 네네. 네, 뭐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기름값 뭐 이렇게 따지면은 한 600원에서 700원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2,500원이라는 배송료 중에서 실제 배달을 해주시는 우리 고객들 문 앞에까지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받는 수당은 뭐 600원, 700원, 800원 뭐 이런 단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뭐랄까 조금 더 그 고객들에게 안전하게 배송이 되고 그리고 기사님들도 조금 덜 위험하게 뭐 일에 쫓기다 보면 운전도 급하게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아까 뭐 이제 미담 말씀하셨어요. 음료 주시는 분도 있고 문자를 주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는 진짜 그지 같았던 경우 혹시 있으신지 이런 손님들은 최악이다. 이렇게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험담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뭐 많죠.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하려니까 뒤에 앉아서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 그 갑질 아닌 갑질이랄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갑질 아닌 갑질은 갑질이죠. 네. 예. 뭐 무시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뭐 반말해요? 아니 택배를 처음 할 때 네. 이제 그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네네. 이제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편하자고 이제 편한 호칭으로 친근한 표현으로 이제 택배 아저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이제 그 호칭이 이제 지금은 기사님이란 표현을 많이 네네네. 써 주세요. 네네. 이제 대부분 이제 이게 전에 인식이 안 좋을 때만 해도 이제 아파트 경비실만 가도 경비 아저씨들이 저희를 되게 이제 그 무시했어요? 예. 이제 왜냐면은 이제 경비님들이 본인들도 네네. 이제 그 업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택배를 맡아주고 없었던 일이 생긴 거니까. 네네. 그리고 택배가 막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 이제 신경이 되게 많이 쓰여요. 뭐 혹시 분실될지도 모르고. 예. 네네. 그분들 입장도 이제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엔 진짜 그 택배 기사들한테 이렇게 막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예.
지금은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죠. 예. 경비 보시는 분들과 경비님들 택배 네. 기사님이니까 경비님들. 예, 네. 경비 보시는 분들하고 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되게 전에는 약간의 그 견원지간이랄까 좀 예, 그런 네네. 부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예. 경비분들은 저희 욕하고 저희는 또 이제 경비분들을 욕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안타까워 진짜. 왜냐면 서로 다 힘들게 사시는 예, 분들인데 예. 그럼 서로 도와주면 좋은데 서로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이제 그게 좀 그렇죠. 예. 서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 중에 그런 심리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은 나보다 힘든 아니면 나처럼 힘든 사람들과는 좀 더 따뜻한 말을 하고 좀 같이 연대하고 뭔가 좀 힘도 합치고 이러면 좋은데 결국은 힘든 사람들끼리 더 싸운단 말이죠. 그죠? 서로 이렇게 예. 욕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그 사람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못돼서가 아니라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예, 사회가 그렇죠. 예. 조금 더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과 제도적으로 어떤 좀 뭔가 다양한 그런 이렇게 포괄해서 안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네. 생활이 팍팍하다 보면 여유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남을 배려할 만한 어떤 그런 포용력이나 그런 게 생기기가 힘들죠. 솔직히. 예. 근데 저는 오늘 김택배님 모셔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 택배계 어떤 진상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손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100분 토론하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예. 원래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예. 아유. 그래요. 그러면 자 택배 관련해서는 요 질문 하나 끝으로 드려볼게요. 그 택배 아저씨 아니 기사님이라겠죠. 택배 기사님으로서 그 청취자분들 포함한 손님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나 부탁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 지금이 명절보다 지금 시기가 가장 바쁠 때예요. 이제 명절 때도 그렇고 이제 그 특수한 시즌이 되면은 그 재촉하시는 전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필요한 물건들은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무리 없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대다수 택배 기사들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정말 그 일부의 고객들은 이제 계속 전화하셔가지고 급하다고. 빨리 갖다 달라고. 예. 네네. 이제 급한 건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저희도 급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과 저는 1대1인데 저는 1대 다수라서 그 다수 중에 그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일의 순서가 있어요. 네네. 예, 일의 코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제 짐이 이제 하나 둘 빠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배달이 되고 그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전화를 계속 하시면서 예, 이제 하면은 일에 지장이 많죠. 이제 전화 이제 한두 번 이제 계속 이제 받다 보면은 이제 또 일도 늦어지고 그만큼 그 배달되는 그 시간도 그 고객분한테 계속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네.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때는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그 불친절,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빨리 해야 또 다음 과정이 있는 거고 다음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불친절이 그 업무량과도 이제 그 비례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예. 딱 코스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재촉하시지 말아라. 곧 가져다 드릴 것이다. 예, 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아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아니 아닙니다. 말씀드려서, 네,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손님 여러분들 그 청취자분들 택배 주문하시면은 뭐 아저씨께서 아니 기사님께서 네, 잘 순서에 맞게 가져다 주신다고 하니까 좀 급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고 네.
이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기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오죽 급하시면 그러겠어요. 그 말씀 한마디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시고 서로 그러면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정다운 우리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간 김택배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방송 오마이TV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생생히 중계해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종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후원 독자 모임인 10만인 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택배님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세상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3초 이내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총 제적 인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가결이 되는 거였는데요. 299명이 표결에 참여해가지고 약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총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243명. 243명. 234명입니다. 그쵸? 2, 3, 4 뭐 이렇게 했잖아요. 맞다, 그쵸? 맞다. 네네네. 그렇구나.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고교 졸업 취소 처분을 받은 정유라 씨는 최종 학력이 대학 재학에서 중졸로 바뀌게 됐습니다. 취소 처분 전 정유라 씨가 다녔던 학교로 유일한 승마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각종 특혜 의혹이 많아서 결국 총장이 불명예 퇴진까지 했습니다. 이 학교 이름 무엇인가요? 이화여대. 네, 맞으셨습니다. 하나 맞고 하나 틀렸고. 세 번째. 문화계의 황태자라고 불렸으며 각종 문화계 사업 이권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으로 현재 구속된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에게 처음 소개한 사람으로 지난 청문회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방 30에서 40개, 옷 100여 벌을 제공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출신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정태. 고영태입니다. 고정태는 누구예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일명 법률 미꾸라지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때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 유신 정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고요.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발의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모릅니다로 유명해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슷하시네. 욕해도 되죠? 하셔야 됩니다. 네. 김기춘 씨. 네,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네, 편집 안 할 거고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얼마 전 탄핵이 가결되면은 손에 장을 지진다는 내기를 공개적으로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손에 장을 지진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게 저도 찾아본 게 아니라 네. 뜨거운 어디다 손을 담근다는 뜻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에 장을 지진다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단어가 손이라는 의미예요. 손바닥 장자구나.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역전앞이라는 말, 그러면 전이 앞전자니까 그런 거 이제
언어학에서는 redundancy라고 하거든요. 아. 불필요한 중복인데 아. 뭐 손에 장을 지진다보다는 그냥 장을 지진다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아. 네, 장 내기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 패러디가 또 많이 돌고 예, 있죠. 예. 그 네. 사진 웃기더라고요. 저 추미애 아. 그 사진이 제일 웃기더라고요. 누워있고 예, 장 예, 예. 대표가 네, 오른손부터 먼저 지지겠습니다. 예. 그래요. 총 5문제 중에서 3문제 맞추셨네요. 뭐 잘하셨습니다. 네, 과반수 이상이시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국정농단의 어떤 최천병이자 그 네. 모든 어떤 그 모든 실권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단정하시면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나 새가슴인데. 그러니까 실세라고들 하는데 라든지 예, 예, 아니면 예. 실세라는 의혹이 있는데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괜찮습니다. 아니면 실세라고 생각하는데 라는 개인의 표현 괜찮습니다. 실세죠, 뭘. 네네. 예. 저 얘기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계속해서 이어주시죠. 네, 아까 삐처리 해주셔야 돼요, 그거. 네. 네, 오늘 하시는 거 봤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청문회 나가서도 그렇게 계속 모른다만 그러고 어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 엘리트들이지 않습니까? 예? 네. 교육을 정당하게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된 가지게 된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의 사육을 예, 위해서, 예, 사익을 위해서.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 사람들은 지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한 데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십상시의 어떤 최고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 경호실장이 비서실장이. 네. 예, 예. 저는 모릅니다. 네. 이렇게 발뺌할 거예요, 진짜? 이거 발뺌이 아니고 몰라요. 이거 방송에 데리고 나와서 네. 사람을 작두를 태우고 지금 네. 이렇게 구경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네. 별 말씀이 아니라.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네. 김택배님께서 아까 김기춘 실장 뒤에다가 네. 일본의 유명한 축구 선수 있어요. 예전에 네. 제가 얘기한 거 네. 아닙니다. 네, 뭐 그런 거를 붙였다고 하셨는데, 네, 네. 아무튼 그래요. 뭐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그분이 이제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때 예. 이제 사건 담당하는 검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당시에 이제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저격범으로 예. 그렇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수사 보고서가 또 나중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문세광이 발사했던 총알들을 분석해본 결과 예. 그게 유경수 여사로 간 총알은 없다는 거죠. 뭐 벽에 맞고 뒤에 커튼에 맞고 첫 발은 오발로 자기 다리를 쐈대요, 문세광이. 그리고 오히려 이제 추정되는 바로는 이거는 하나의 추정입니다. 예. 경호원이 이제 제지하기 위해서 쏜 총에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지는 않았나 그런 의혹도 좀 일부에서는 제기가 됐고요. 또 그 사건에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축하 공연 온 여고생이 있어요, 합창단. 예, 예. 죽었거든요, 그 학생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가지고 그 피해 가족도 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문세광 사건은 굉장히 좀 궁금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대통령 행사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초대장도 없는 사람이 총을 들고 검색대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냐는 거죠. 첫 번째, 그냥 그러네요. 합리적 궁금증.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세광이 이제 조총련계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조총련하고 큰 상관이 없었다라는 조사 결과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1960년대쯤에 전쟁 직후에는 우리나라의 간첩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서 예. 공안 정보, 공안 검사나 그런 중앙정보부 활동이 많았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간첩이 좀 뜸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간첩 사건이 좀 필요한 경우들도 있었겠죠. 그때 타겟으로 삼았던 게 일본 제일교포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관련한 것들을 김기춘 당시 이제 검사가 잘 사건을 마무리해서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얻게 된 계기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네네. 항상 발을 빼시네요. 아니, 빼는 게 이렇게. 아니라 제가 수사 담당자도 아니었고 저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에 능한 거죠. 얼마 전 개봉한 영화도 있었죠. 그 전에 MBC PD 수첩 했던 최승호 PD가 만든 자백이란 영화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 유호성 씨 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네. 영화인데 네. 얼마 전에 개봉했었고 꽤 많은 그러니까 개봉관이 몇 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어떤 시나리오를 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예, 그런 예. 거에 좀 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네, 예, 우리 그 네, 소수 권력자에 의해서 가리워진 진실들이 우리나라 현대사에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문자를 쓰자면 이제 혹세무민하는 네, 네, 예, 그리고 또 그 뭐 제가 많이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정말 우민화시키고 거기에 그 어려운 말 백성들을 많이 나온다. 예, 네. 우민화시키고 거기에 네. 동조하게 만들고 네, 네, 예,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자기들을 따르는 어떤 그런 무리가 되게 만드는 네, 네. 그들의 현실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본인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네. 전 항상 느낍니다. 부끄럽다고? 나나 잘해야겠다. 아,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다뤘던 인물 중에 좀 전 퀴즈에서 고영태라는 사람, 예. 고정태가 아닌 고영태라는 예, 예, 사람, 예, 네, 예. 이야기가 잠깐 있었고요. 뭐 이분은 청문회 나와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사람이다. 당신의 첫 번째 제보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고영태가 이제 단초가 돼서 네, 어떤 그 최순실이나 박근혜 어떤 그런 것까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열게 되는 어떤 네.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근데 뭐 그 사람도 어차피 같은 범죄자 아닙니까? 청문회 때 보면서 저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장시호 씨가 이제 중간에 출석을 했는데 예. 이제 국회의원하고 이제 청문 질의하던 도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 언제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장시호 씨가 대답이 2006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도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은 언젠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결혼 언제 하셨어요? 우리 김택배님은? 저 2008년 6월 7일 날 했습니다. 아, 2008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제가 했습니다라고 했죠? 네네, 그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학교 중에 하나인 이화여대가 예.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좀 연관이 됐었어요. 그쵸? 뭐 입학 부정부터 예. 해갖고 학사 관리에 예. 함에 있어서 뭐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근데 또 이화여대가 그 사건을 대처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진상조사 하니까 그게 아님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예. 아, 저는 이화여대가 정말 열릴 이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번에 인터넷을 보는데, 네. 이대 학교 안에 이게 플래카드가 이렇게 딱 걸렸는데, 네. 여기는 근현대사의 첫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네네. 그게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튼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첫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니까 네. 정말로 제 조카가 이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은근히 조카자랑 체육했어요? 아니요. 체육 안 하고 뭐 했어요? 아니 공부해서 들어왔어요. 아, 공부해서? 예. 이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조카가? 아니요. 그럼 뭐가 대단해요? 자꾸 왜 저를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이대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부정 입학과 특혜로 입학하게 된 정유라를 그거를 그 문제를 밝혀내고 해결함에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했다. 예.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고용태가 단초가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은 이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점이요? 네네. 네네. 예, 예. 네. 예, 거기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든. 아이 뭐 당황하실 게 뭐 있어요? 평소 언행이 아니신가요? 아, 그래요. 우리 뭐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이 됐고요. 그렇죠? 예. 헌재에서는 최장 180일 이내에 예.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의 촛불들이 모인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네. 헌재에서도 조속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래야만 되고요. 그래서 빨리 나라가 좀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는 네네. 어떤 수순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빨리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 하나 이제 그 촛불 시위를 보면서 제가 느낀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 못 나갔어요. 저 음. 갤러리아도 못 나갔고. 네네. 그 저희끼리 이제 자주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네. 송장 이제 저 물건 분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송장 정리를 하는데 네. 배달 순서를 이렇게 짜요. 네네. 네, 제 동료 중에 한 명이 형님 오늘 토요일인데 저기 어떻게 광화문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랬죠. 갤러리아도 못 간다. 이제 일하기 바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요즘 이제 11월 달 저번 달이 이제 제일 바쁠 때였어요. 네네. 최근까지 혹시 뭐 연말연시면은 네. 12월 초까지 계속 김영란법 바빠가지고 때문에 좀 줄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예, 없고. 예, 네. 예.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혹시 주요 정치인이나 공직자들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 선물 가는 게 과연 이게 얼마짜리인가 해갖고 잘 송장 카피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 때 제보하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택배 종사자들을 제가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택배는 돌아가야 됩니다. 네. 예. 그래요. 광화문은 고사하고 갤러리아도 못 가봤다. 그런 네. 자조 섞인 말씀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주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거나 무거울 수 있어요. 지금 김택배님은 택배업에 종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 예. 개인 사업자세요? 아니면 직원이세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근데 소속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직원 아닌가요? 개인 사업자로 저기 그걸 냈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되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김택배님이 굉장히 많이 망설이신 부분이기도 한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뭐 택배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사대보험이나 최저임금 이런 게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그 대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일을 하청받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뭐 이랬을 때 뭐 전혀 뭐 사측으로부터 보상받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본인들이 운전하고 다니시는 차도 본인 소유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럼 좀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소득을 그러니까 보장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쫓겨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 욕심이 더 또 늘어나게 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사님들의 안전성도 저하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화물 운송 노조 같은 데에서 파업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노조 활동은 안 하시는 분이시긴 한데 우리 김태빈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예,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아직 그 어떤 그 공정과 불공정이라는 어떤 그런 큰 틀 안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불공정인 그 범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알면서도 감히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 나서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그냥 그
현실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예.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그런 그 불공정의 관행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의식들이 아직은 그런 힘이 좀 약하다라고 봅니다. 그것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사람 속에 사는 사회가 이제 사람이 사는 사회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더 인지를 더 해야 되고 서로만의 욕심이 아닌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파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극단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인정을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대화를 시도를 하더라도 그것들을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들이 이제 한쪽 부분에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게 일순간에 이게 나아지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최근에 촛불 집회로 보여준 민심만 보더라도 예, 사람들이 예. 목소리를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예, 예.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말하고 힘을 합치면은 예.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예.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지만은 당장 현실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계나 어떤 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 혼자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들리거든요. 예, 그 뭐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것도 서로가 이렇게 생각이 맞아서 그 같이 움직여야만이.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이 옳은 얘기인데 예, 자, 기업의 속성은 이윤 추구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려고 네. 하면은 생산비를 줄여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기본 목적 중에 하나겠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비용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기사님들한테 일부 전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지금 현장에서 그 현재 법도 그렇거니와 그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맹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불안하다라고 느끼면은 어떤 작지만은 뭐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예. 어딘가에서 파업을 하면은 다른 상대방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사업주 예. 말고, 그러니까 일반 이제 내가 택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서로 이해를 해줘요. 왜냐면은 나도 내 이해관계에 얽힌 거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그러니까 기업주 같은 경우는 내 맘에 안 들면 해고나 계약 해지 등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이게 아니다라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표출 도구가 몇 개 없다는 얘기죠. 근데 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이해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프랑스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김택배님 말씀은 일반 국민들이나 이렇게 시민 고객분들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더욱더 이런 불합리함이 좀 완화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이제 그게 네. 지금 단순간에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솔직히. 그러니까 목소리를 조금씩 내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아닌지 이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만이 이제 그 바위가 움직이는 어떤 네. 그런 그 힘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더군다나 이해 당사자시니까 더 예.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예,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저도 예, 저희 예. 주변 아유, 분들한테 네, 예. 그런 그 택배 기사님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이 말씀드리고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좋잖아요. 거, 그렇죠? 예, 네,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예. 어렵게 모셨으니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택배 기사님들은 작업 복장이 이렇게 뭐 넥타이 메고 턱시도 이런 복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뭐 예. 이렇게 많이 움직이셔야 되니까 예, 예, 예.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땀도 많이 흘리실 테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겉 모습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추레하죠. 이렇게 말쑥한 모습은 예.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로 인해서 받는 차별 같은 건 없으세요? 이제 뭐 여름에는 땀 냄새 나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깔끔하신 분들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렇게 샤워도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택배 기사들 거의 기사님들 대부분이 세수도 못 하고 이제 나가시기 급급한. 김택배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냥 나가죠. 네. 네. 정말 피곤한 날은 음. 일한 복장 그대로 들어가서 그냥 자요. 음.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서 또 출근한 적도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건강상 네. 예, 아니, 예. 5분만 아무튼, 투자하시면 예.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들어온 편인가요, 그러면? 아니, 아무튼. 본인이 이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또.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기 바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라도 더 배달을 해야 되고, 당장 현재 일을 하고 현재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나 어떤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할 때 이제 느껴지는 게 있죠. 시선들이 이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좀 나아졌어요. 바라보는 시선들이나 말씀하는 것들이. 예. 지금도 뭐 흔히 뭐 이렇게 호칭 그냥 아저씨 뭐 이렇게 네. 하시는데 이제 기사님이라는 호칭을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아저씨보다는 기사님이 더 좋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그게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친근도와 네. 예, 그런 거하고 또 뭐 이제 또 아저씨 하면 이제 친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예, 또 예. 무시하는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이 음. 그 뉘앙스가 아저씨. 예. 네. 거의 그런 느낌이 많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택배 기사님들은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예, 기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꼭 네. 단언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예, 그 어떤 그 보니까 이제 네. 제 옆에 동료는 여기 직장에서 여기서 일한 지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일한 지가 한 6년이 그 친구는 6년이 넘더라고요. 네. 거의 그 어떤 한 생활의 한 구성원이 됐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친밀하게 내 옆에 내 생활의 일부 택배 아저씨가 예. 그래요.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이야기가 흔히 있죠. 그 택배 기사님들께서는 예, 좀 더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그 또 이제 서비스업이시다 보니까 좀 피곤하셔도 좀 씻으시고요. 그리고 그 고객분들은 그 외모나 이런 옷차림 갖고 차별하시거나 무시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야기를. 아니요, 이제 네, 말씀하세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니, 이게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이 그렇게 안 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예. 우리 방송 들으시면 아까 거의 모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예, 이렇게 일부. 일부.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 네,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일부. 예. 지금까지 언제나 반가운 이웃 김택배님과 함께 세상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최저가와 최고의 혜택을 원하신다면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이상 전국에서 가장 싸게 가전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이었습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오늘 방송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어렵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택배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그 고객분들한테 이제 불친절할 때도 있고 배송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이 업을 해 나가면서 뭐 욕 들어가면서 그 나쁜 얘기 들어가면서 할 마음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택배 기사분들이.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솔직히 이제 경무예요, 경무. 예. 이해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저한테 주어진 일이 경무다 보니까 때로는 불친절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배송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도 조금 더 이제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조금 더 고객 응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잘 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좀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항상 받고 있고요. 예.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고객분들에게 아까 그 처음 인사말에 반가운 손님으로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얼른 맺으세요. 예, 예.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별 말씀이죠. 예. 네, 지금까지 김택배님이셨습니다. 김택배님 안녕히 가세요. 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미국의 유명한 물류회사 페덱스의 한 직원이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표류하다가 구출된 이야기입니다. 여러 명장면이 있었지만은 제게는 마지막에 그 무인도에서 들고 온 소포 하나를 배달해주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This package, 그러니까 이 소포는 saved my life, 내 삶을,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소포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인 거죠. Thank you, 고맙습니다. 내일도 영원히 반가운 택배 아저씨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택배 기사님이죠. 네,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네, 택배 기사님 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취 후기를 기다립니다. 청취 후기는 팟빵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하신 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 날리지 _파워 혹은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방송 사연이나 제보, 출연 신청도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